한국 건설업계의 거물인 김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스카이라인은 그가 지난 30년간 쌓아올린 성과의 증거였죠. 그중 상당수가 그의 손을 거쳐 완성된 건물들이었거든요. 문이 노크대는 소리와 함께 20살의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의 유일한 자식인 수진은 아버지를 닮아 의지가 강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죠. 아빠, 아침은 드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응, 먹었다. 너는 뭐하러 왔니? 그냥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너무 바쁘셔서 집에서도 못 뵙잖아요. 김 회장은 딸의 말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수진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너도 이제 20살이잖니? 슬슬 좋은 사람을 만나볼 생각은 없니? 수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또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직 젊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그래, 급할 건 없지. 하지만 아빠가 보기엔 좋은 가문의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 특히 박 부장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 수진이 아버지의 말을 자르며 웃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김 회장은 딸의 반응을 보며 조금 당황했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수진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김 회장이 말했어요. 다만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수진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빠는 정말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에게 너보다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없어. 김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 때문에 죄책감도 느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럼 저는 강에 들으러 가야 해서 먼저 갈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라.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같이 먹자. 네, 알겠어요. 수진이 나간 후 김 회장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의 미래가 계속 걱정되었어요. 그는 수진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랐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김 회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도 결국 딸을 위한 것이었어요. 수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아버지로서 지지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김 회장은 임원들과 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딸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논의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회사 17층 휴게실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 이야기와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던 중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야, 너희 혹시 들었어? 총무팀 김대리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뭘? 옆에 앉은 마케팅팀 이 과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따님 말이야. 수진 양 말이야. 김대리가 더욱 목소리를 줄였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말이지. 우리 현장 노동자랑 사귄다던데? 휴게실 안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대리에게 집중되었거든요. 회장의 딸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민감한 주제였으니까요. 진짜? 인사팀 박주임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대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제 우리 현장 감독한테 들었는데 요즘 수진 양이 자주 현장 근처에 나타난다더라고. 현장에? 왜? 회계팀 최 사원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거야.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것 같다는 거지. 그것도 노동자 중 한 명을 말이야. 휴게실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 놀라운 소문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면 대단한 일이겠는데? 마케팅팀 정 대리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그 노동자가 누구래? 총무팀 윤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대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민수라는 사람이래. 나이는 수진 양과 비슷하고 성격이 괜찮다는 얘기는 들었어. 민수?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현장관리팀 송 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강민수 말하는 거야? 아, 부장님도 아세요? 응, 알지.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애야. 성실하고 인기도 좋더라고. 그런데 정말 수진 양과 사귄다고? 송 부장의 확인을 받자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직원들은 이제 이름까지 알게 된 상황에 더욱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아세요?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휴게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김 회장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시겠지. 이런 일이 계속 숨겨질 수는 없잖아.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 젊은 직원 하나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수진 양 성격상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인사팀 박주임이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허세 부리지 않고 자연스러우셨잖아요. 맞아. 그리고 항상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지. 다른 직원이 동의했어요. 소문은 점점 더 자세해지고 동시에 조금씩 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둘이 이미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회장이 이미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실이라면 회계팀 최 사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글쎄, 회장님 성격상 처음에는 반대하시겠지. 송 부장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 양을 정말 아끼시니까 결국은 딸의 행복을 우선시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건설회사 회장 딸과 노동자라 누군가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신분제야? 젊은 직원이 반박했어요. 사랑이 중요하지 직업이 뭐가 중요해? 휴게실 안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소문은 이제 단순한 추측을 넘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각자의 경험과 추측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소문은 이미 회사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끼리도 작은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수진 양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회장님은 언제 알게 되실까? 이런 대화들이 회사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소문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건설회사 회장의 딸이 노동자와 사귄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였거든요. 한편 이 모든 소문을 전혀 모르는 채 김 회장은 여전히 회의실에서 사업 논의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일 뿐 아직 소문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어요. 오후 3시 김 회장의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의 비서인 강 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업무 보고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마무리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강 부장이 말했어요. 김 회장은 컴퓨터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나? 내일은 오전에 시공사 미팅이 있고 오후에는 투자자들과 만나실 예정입니다. 강 부장이 차분하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비서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강 부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표정만 봐도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강 부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사 내에서 수진 양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딸에 대한 소문이라니, 그것도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어떤 소문? 수진 양이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만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강 부장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오늘 아침 수진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던 것 말이에요. 그 소문이 얼마나 퍼져 있나? 김 회장이 물었습니다. 꽤 많은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이후로 급속히 퍼진 것 같아요. 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그 노동자는 누구라고 하던가? 강민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라고 들었어요. 강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민수? 김 회장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강 부장은 회장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 혹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문일 수도 있지만 내 딸이 그럴 리 없어.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배어 있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강 부장이 말을 이었어요.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이는 건설 현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민수라는 청년이 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사실 그는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 딸과의 대화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수진이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 보인 반응도 이상했고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작정 딸을 추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문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진이와 이야기해 보겠어요. 김 회장이 결정했어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 부장,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요. 더 이상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부장이 나간 후 김 회장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 아니면 반대해야 할까요? 그는 자신이 수진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노동자와의 만남이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김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사업가로서의 현실적 판단 사이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무엇보다 딸이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그 청년을 만나고 있다면. 김 회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아빠에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시간은 흘러갔지만 김 회장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딸과의 대화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소문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었어요.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요. 저녁 8시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수진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온해 보이는 딸의 모습을 보니 오늘 오후 들었던 소문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빠,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 책을 내려놓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김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딸이 당황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돌려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요즘 누군가를 만나고 있니?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질문에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녀는 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회사에서 내 얘기가 나왔어. 김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우리 건설 현장 노동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더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결국 아버지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이니? 김 회장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수진이 용기를 내어 고백했어요. 김 회장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딸의 입에서 듣고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딸이 솔직하게 말해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민수라던데? 네, 강민수라고 해요. 수진이 고개를 들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김 회장은 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수진의 표정에서 그 청년에 대한 진실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만났니? 2달 정도 됐어요. 수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만났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 서로 좋아하게 됐거든요. 왜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진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반대하실까봐 걱정됐어요. 민수가 노동자라서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니? 김 회장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가 실망하실까봐 무서웠어요. 김 회장은 딸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봤어요. 평소 딸에게 좋은 가문의 남자와 결혼하라고 했던 말들이 수진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았거든요.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이야? 김 회장이 조금 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민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민수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항상 긍정적이거든요. 수진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나이는 저와 같은 20살이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김 회장은 딸의 말을 들으며 그 청년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수진이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가 한번 만나볼까? 김 회장이 제안했어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만나보실 거예요? 응,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빠도 알아봐야지. 김 회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아빠가 직접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줘.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민수를 만나보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아빠, 민수를 만나보시면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실 거예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딸의 확신을 보며 더욱 궁금해졌어요. 과연 어떤 청년이길래 수진이 이렇게 믿음을 보내는 걸까요? 내일부터 그 청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일 시간을 내서 만나보자. 네, 알겠어요. 이날 밤 김 회장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만 과연 그 청년이 수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민수라는 청년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설쳤거든요. 딸과의 대화 이후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비서인 강 부장을 불러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부장, 어제 말했던 그 청년, 강민수에 대해 좀 더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볼까요? 인성이요. 그 친구가 평소 어떻게 생활하는지, 동료들과는 어떤 관계인지 김 회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강 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 관찰하시겠다고요? 네, 사람은 직접 봐야 알 수 있잖아요.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히 내 딸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강 부장은 회장의 결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현장 시찰을 명목으로 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좋지만
그러면 너무 공식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고 김 회장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잠시 후 김 회장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강 부장, 혹시 우리 현장에서 임시 노동자를 구하고 있나요? 임시 노동자요? 아, 혹시 강 부장이 회장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맞아요. 제가 직접 노동자로 들어가서 그 친구를 관찰해 보겠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 부장이 걱정스러워 했어요. 위험할 게 뭐 있어요? 젊었을 때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도 있고, 김 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김 회장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는 민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회장의 딸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그냥 동료 노동자로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강 부장이 물었어요. 일단 현장 관리자에게 신임 노동자가 들어온다고 미리 말해두세요. 하지만 제 정체는 절대 알리면 안 돼요. 김 회장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일하는 팀에 배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했어요. 집에 예전에 입던 작업복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입고 가면 되겠죠. 강 부장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현장 일이 생각보다 힘든데. 괜찮아요. 하루 이틀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김 회장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현장에서 일해봤다고 했잖아요. 사실 김 회장은 젊었을 때 아버지의 작은 건설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큰 회사가 아니라 직접 손으로 일해야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나이도 들고 오래 안 해봤지만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강 부장이 물었어요. 내일부터 시작하죠. 오늘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김 회장이 결정했어요. 그날 오후 김 회장은 집에 일찍 들어가서 옛날 작업복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어보니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김 회장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수십 년 만에 현장에 들어가네. 김 회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그는 민수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수진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걸 보면 분명 특별한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만약 민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김 회장이 결심을 다졌어요. 그날 밤 김 회장은 수진에게 내일 현장 시찰이 있다고 말했어요. 물론 자신이 직접 노동자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아빠, 혹시 민수를 만나보실 거예요?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 기회가 되면 보게 될지도 모르지. 김 회장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가 민수를 만나서 그의 좋은 점을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분명 아버지도 민수의 인품을 알게 되면 인정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밤 김 회장은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일해야 하니까 체력을 비축해야 했어요. 하지만 민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겠지. 김 회장이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새벽 5시 30분 김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수십 년 만에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들어가는 날 말이에요.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니 긴장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자신이 현장에서 들키지 않고 민수를 관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괜찮아, 할 수 있어. 김 회장이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았어요.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김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 정도면 누구도 자신이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아침 6시 김 회장은 집을 나서며 수진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이른 출근에 의아해했지만 특별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김 회장이 말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김 회장은 먼저 강 부장과 만났습니다. 강 부장은 회장의 변장한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 정말 알아볼 수 없으시네요. 강 부장이 감탄했어요. 그럼 다행이군요. 현장 관리자에게는 뭐라고 말했나요?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신임 노동자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일하는 팀에 배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현장으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현장 관리자인 박 팀장이 김 회장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철수 씨죠?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시게 됐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김 회장이 어색하지 않게 인사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팀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 팀장을 따라 현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벌써 몇몇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주위를 살피며 민수를 찾으려 했습니다. 야, 민수야. 이리 와봐. 박 팀장이 한 청년을 불렀어요. 김 회장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뛰어오는 젊은 남자가 바로 민수였어요. 처음 보는 민수의 모습에 김 회장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건실해 보이는 외모였거든요. 네, 팀장님.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다가왔어요. 민수야, 오늘부터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김철수 씨야. 내가 좀 챙겨줘. 안녕하세요. 강민수라고 합니다. 민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김 회장은 민수의 악수를 받으며 그의 첫인상을 평가했습니다. 확실히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이었어요. 눈빛도 맑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김철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김 회장이 대답했어요. 형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김 회장은 잠깐 당황했어요. 나이를 물어보다니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45살이에요. 아, 그럼 저보다 훨씬 형이시네요. 저는 20살이거든요. 민수가 밝게 웃었어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세요. 김 회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는 김 회장을 작업장 곳곳으로 안내하며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형님,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는데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민수가 격려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김 회장은 민수의 배려심에 감동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수진이 왜 이 청년을 좋아하는지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김 회장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은 다른 곳에서도 일해보셨어요? 예전에 잠깐.
김 회장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사정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배려심도 김 회장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랑 같이 자재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민수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둘은 함께 자재 창고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민수는 다른 동료들과도 인사를 나눴는데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오늘도 힘내자. 민수 덕분에 우리 팀이 즐거워. 이런 인사들을 받는 민수를 보며 김 회장은 이 청년이 동료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알 수 있었어요. 자재 창고에서 일을 시작하자 민수는 김 회장이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줬습니다. 형님, 이건 제가 할게요. 이런 건 오래 해봐야 요령이 생기거든요. 김 회장은 민수의 자상함에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마음이 따뜻한 청년이라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민수 씨, 정말 친절하네요.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처음엔 다른 형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로 도우며 일하는 게 당연하죠. 오전 10시쯤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재 운반 중에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크레인으로 옮기던 철근 더미가 균형을 잃으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졌거든요. 위험해. 다들 피해.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현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 했어요. 김 회장도 당황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 있었는데 민수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쪽으로. 민수가 김 회장을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하지만 철근 더미 근처에서 일하던 나이든 노동자 한 명이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철근들이 그쪽으로 쏟아질 위험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이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민수가 갑자기 다시 위험 지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민수야, 위험해. 다른 동료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다친 동료에게 달려가서 그를 부축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다리가. 다친 노동자가 신음했습니다. 민수는 그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나왔어요. 바로 그때 철근 더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김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민수가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동료를 구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받거든요. 다들 괜찮아?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살폈어요. 민수야,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한 거 모르냐? 한 동료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김 아저씨가 다쳤잖아요. 그냥 둘 수는 없죠. 민수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다친 노동자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민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현장 관리자들이 달려와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고 다친 노동자도 경미한 부상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민수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한 청년 정도로 생각했는데 위급한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행동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노동자들은 임시로 마련된 휴게 공간에 모여 앉았어요. 민수는 김 회장 옆에 앉으며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형님, 도시락 가져오셨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김 회장은 깜빡하고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그게 깜빡했네요. 그럼 제 거 나눠 드세요. 민수가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려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 회장이 사양했지만 민수는 이미 김밥을 반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일하시느라 배고프실 텐데요. 저 혼자 먹기도 많아요. 민수가 웃으며 김밥 절반을 김 회장에게 건넸어요. 김 회장은 민수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눠주다니 정말 마음이 따뜻한 청년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고마워요, 민수 씨. 별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은 팀원인데요. 점심을 먹으면서 김 회장은 민수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집안을 책임져야 해요. 민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김 회장은 민수의 가정 사정을 들으며 이 청년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알게 되었어요. 20살의 나이에 가족을 책임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 회장이 물었어요. 야간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건축학과예요. 민수가 밝게 웃었어요. 언젠가는 제대로 된 건축 기술자가 되고 싶거든요. 김 회장은 민수의 꿈을 듣고 놀랐어요. 단순히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야간 대학교라니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꿈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이때 다른 동료 하나가 다가와서 앉았어요. 민수야, 오늘 아침에 정말 멋있었어. 김 아저씨 구하는 거 말이야. 별거 아니에요.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별거 아니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동료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민수 같은 친구가 있어서 우리 팀이 든든해. 김 회장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민수가 동료들 사이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나이가 제일 어린데도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인정하고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민수야, 너 여자친구 있다며? 동료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예뻐? 네, 정말 예쁘고 착해요. 민수가 수줍게 웃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김 회장은 민수가 수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언제 결혼할 거야? 다른 동료가 물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야죠.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제가 더 안정적이 되면 그때 결혼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김 회장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수진과의 미래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끝나자 노동자들은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도 하루 종일 민수와 함께 일하며 그의 진면목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인 청년이었거든요. 형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덕분에 첫날을 무사히 넘겼네요.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도 함께 일해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김 회장은 민수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현장을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수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김 회장은 몰래 그쪽으로 다가가 숨어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진이었어요. 김 회장은 딸이 민수를 만나러 온 것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 오빠. 수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뛰어왔어요. 수진아, 기다렸지? 민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맞았습니다. 김 회장은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수의 얼굴에 떠오른 행복한 표정이 진심 어린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았어. 새로 온 형님도 계시고 해서 재미있었어. 민수가 대답했어요. 다쳤거나 하지는 않았죠? 응, 나는 괜찮아. 오히려 다른 분이 조금 다쳤는데 다행히 크게 안 다치셨어. 수지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저는 민수 오빠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걱정 마. 조심할게. 민수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김 회장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딸이 민수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도 수진의 걱정을 달래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수진아, 오늘 아버지는 어떠셨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요? 요즘 현장 일로 바쁘시더라고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민수 오빠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수의 표정이 조금 긴장된 것 같았어요. 정말요?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네, 아빠가 오빠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든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좋은 분이세요. 김 회장은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이 자신을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도 수진이 아버지를 뵙고 싶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버지께 제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기뻐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김 회장은 멀리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종일 민수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인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동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청년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보여준 용기와 희생 정신도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수진과 함께 있을 때의 민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진심으로 딸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김 회장은 자신의 편견을 돌아봤어요.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수를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이 녀석이라면 김 회장이 혼잣말을 했어요. 수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수진과 민수의 관계를 인정하고 지지해주기로 말이에요. 더 나아가 두 사람의 결혼도 허락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회장은 내일 어떻게 수진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생각했어요. 자신이 민수를 직접 만나봤다는 것과 그를 인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수진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김 회장은 거울 앞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딸의 행복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수진아, 아빠가 틀렸어. 김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정말 좋은 청년이야. 그는 내일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민수와 정식으로 만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 사람의 결혼도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김 회장은 생각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수진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김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